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취하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용석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임 교수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민주당 오늘 오전 9시 반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해찬 대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이 있었던 이 칼럼 사태에 대해서 언급조차, 사과는 물론 언급조차 없으면서 갑자기 이 검찰이 출마자들의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해찬 대표가 꺼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출마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거는 그건 선거를 앞두고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거고 그냥 당부의 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집권 여당이랑 검찰이랑 계속 이렇게 뭔가 알력이 생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생기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의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거는 임미리 교수 칼럼의 고발 취하 그 사태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사과의 말이 나오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마디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저도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 칼럼 내용이 민주당을 겨냥을 해가지고는 뭔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낙선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실망이다 그러면서 왜 칼럼을 쓰다 보면은 제목이나 말미에 좀 문학적인 표현, 좀 이렇게 과장하는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단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 같은데 그거를 발끈해가지고는 어쨌거나 감정적으로 처리를 한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종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의 어떤 제스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칼럼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너무 오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은 지지층을 다독여서 취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철수 쪽에 있던 사람이다부터 오늘의 그런 이해찬 대표의 발언까지 사실 좀 어른스럽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해찬 대표는 오늘 임미리 교수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남인순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번 고발에 있어서 누가 이걸 고발을 주도했는지 공보국에서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공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을 안 지면 이해찬 대표로 다 책임이 가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에 있어서 고발장에 이해찬 대표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찬 대표한테 과연 보고가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보고가 됐을 때 제대로 보고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물쩍하고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 뒤에는 이 노예 한 명이 항상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당신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게 노예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고 나는 마치 신처럼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도 인간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은 오만하다고 하는 프레임하고 옹졸하다고 하는 프레임 두 가지에 다 걸린 거예요. 이거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민주당의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된다. 민주당이 대응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되는 게 이 칼럼 논란이 있은 뒤로는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나도 고발하라 이렇게 많이들 외쳤는데 이에 맞대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극성 지지층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고발해 줄게 이러면서 또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네. 그동안에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하거나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은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한테 그러면 당신 책임지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자유도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발신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는 잘못한 것은 없지만 비판받고 있으니까 고발 그냥 취하할게라는 입장으로 자꾸 보이니까 그게 그럼 우리가 대신 고발해줄게 이렇게 메시지가 발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깔끔하게 사과하면요. 그런 메시지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스스로 사그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취하해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언론 기사에 무슨 공정할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거나 무슨 뭐 지지할 목적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얘기를 한 게 일단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로서도 이런 칼럼이나 논평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불공정한 거야. 이게 보면은 공직선거법 8조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 경고 조치, 권고 조치를 했다 그러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쨌거나 불공정한 그런 논평이었다는 건 인정하는 셈이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인 게 뭐냐면은요. 이런 불공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까지 어떤 뭐 언론중재위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총선 그 시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린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이런 당을 공격한 것라기보다는 특정 후보자를 연속으로 게재를 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그 후보자가 쓴 내용을 실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징계 조치를 한 사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권고라긴 하지만 불공정한 거라고 인정한 셈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신동호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어제 SNS를 올렸습니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시작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비판 칼럼을 고발하고 또 취하까지 했지만 끝나지 않은 여론 역풍을 맞은 민주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